소나무를 그려보도록 하죠. 예로부터 소나무는 우리나라 살림을 이루고 있는 수종 중에 하나죠. 그런 거로 소나무는 그릴 때 근경, 가까이 있는 풍경과 중경, 멀리 있는 것, 중간에 있는 것, 그 다음 원경, 좀 멀리 있는 것을 같이 섞어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근경은요, 되도록이면 솔잎을 좀, 어, 이렇게, 그렇죠. 선형으로, 부채형으로 그려줍니다. 반차륜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건 강약과 섞여 있고 두꺼운 것과 가는 것, 그리고 많고 밀집, 소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야, 일단은 가까운 풍광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까운 건 좀 이렇게 앞에 줄기를, 특히 가까운 소나무를 그릴 때는요, 그렇죠. 솔잎이 더 줍니다. 이 소나무 둥치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더 자연스럽죠. 사실 소나무 가까이 가면 솔잎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으면 나무가 보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을 살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차륜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부채형으로 그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산수화에 들어가는 소나무와 어, 문인화에 있는 이 소나무를 같은 느낌으로 그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산수화에 들어가는 소나무는 아무래도 거리감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감이 없이 무조건 똑같은 형태로 그려버리면, 그렇죠. 산수의 느낌이 덜 나죠. 왜 그러냐면 산수는 틀림없이 거리가 나오거든요. 중경, 원경, 근경.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소나무 잎사귀나 나무 형태가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우리 문인화에서만 배운 소나무로 이 산수도 그리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는 소나무의 거리에 의한 그리는 법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일단 근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경은 이처럼 소나무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화법이 뭐예요? 그렇죠. 나뭇가지를 좌우로 장비지 기법으로 좀 길게 늘어뜨려서 하는 건데 양쪽이 대칭이 너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이렇게 솔잎을 그려줍니다. 근경은 되도록이면 솔잎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소나무 숲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나죠. 어?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 가지 사이에 바람이 지나가고, 그런 느낌이 확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 근경의 소나무는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숨겨줄 땐 숨겨주고 드러날 땐 드러나고, 그러면서 근경의 특징은 이 송린, 그렇죠. 용이나 물고기의 비닐 같은 이 나무의
요 무늬가 좀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그 배웠습니다. 예. 근경이다 보니까 요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요게 마르기를 기다릴 때까지 저는 그동안 이제 중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의 소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조금 더, 예, 그냥 줄기만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장비지로, 예,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늘어집니다. 이렇게 가지들이 늘어져요. 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얘는 아시죠? 파피를 해서 소나무 잎사귀를 해줍니다. 파피를 해서 삼봉으로, 예, 이렇게 삼봉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렇죠. 이렇게 드러나서 보일 듯이 이렇게 해주고요. 예, 물론 중경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조금 더 겹치는 것이 눈에 많이 보여요. 이렇게 해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겹친 부분에 더 많이 이렇게 보이게 해주고, 예, 이렇게, 예, 숨겨진 부분은 또 숨겨주고, 그러면서, 예, 중경을 그립니다. 이렇게 이따가 색을 넣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중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중경은 여기서부터 솔직히 이렇게 자풀이나 아니면 무엇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런데 이렇게 바위나 울망졸망한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요거는 그런 느낌이 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경은 어떠냐? 원경은 솔직한 얘기로 멀리 있는 것은 그냥 형체만 가까이 이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잘 아시다시피 산인지 뭔지, 그리고 먼 풍경일수록 아시죠? 품종이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가까운 건 품종을, 수종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지만 멀리 있는 풍경은 되도록이면 수종을 같은 것끼리. 왜 그러냐면 그래야 통일성도 있고 이렇게
대혼점이나 소혼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그 잎사귀 그리는 법에서 배우셨죠? 대혼점, 소혼점. 예, 잎사귀 그리는 법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대혼점이나 소혼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보십시오. 산 능선과 닮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좀 멀리 있는 풍광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렇게 산의 능선과 같은 형태로 많이 있겠죠.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경, 원경은 소나무의 송림 화법, 비닐이 잘 안 보인다는 게 특징이고요. 근경은 어쨌든 이 소나무 가까이에 있는 거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송림 화법, 송림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요 둥치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송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면 소나무가 조금 더 살아나죠. 그래 놓고 명암을 좀씩 주면 차례에 의해서 명암을 좀 이렇게 주면 이 친구는 더 확연히 근경이 확실히 더 표현이 되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근경과 원경과 중경의 차이점을 아셔야 내가 이 소나무를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소나무로 표현할까가 결정이 나는 거죠. 여기에 한번 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잎사귀 색을 넣어보면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근경의 색은 좀 진하게 칠하십시오. 근경은 조금 진하게, 소나무 잎사귀 색을 좀 더 진하게. 그거를 내가 몇 월송이냐를 따져서 색을 넣는 것도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음, 이렇게 좀 칠해 보면, 그렇게 해놓고요. 음영에 따라 내가 어디를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눌러주면 명암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근경이고요. 그냥 이제 중경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 위에 색을 살짝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나무 둥치도 색을 조금만 줄 수 있지만 속린, 즉 물고기 비닐 같은 모양이 보이질 않죠. 왜냐하면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 놓고 둥치를 조금만 이제 빈 공간에 좀만 이렇게 뭐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중경이 이렇게 되겠죠. 물론 여기에 있는 잔디나 뭐 어떤 것도 이렇게 조금씩 찍어주면 좋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를 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뭐 바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색을 이러면 이 중경이 되죠. 그 다음 가장 멀리 있는 원경은 그냥 소운점 위에 그 우리 잎사귀 그리면서 배웠듯이 그냥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죠? 네, 겹쳐서. 그러면 그 사이사이와 이렇게 겹쳐서 찍어주면 이 먼 풍광의 나무들이 됩니다. 이 수종은 꼭 소나무가 아니어도 대부분 많이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해두면 좋겠죠.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경, 중경, 근경, 이 근경의 소나무를 가까이 있는 소나무를 그리는 방법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경을 그리는 소나무 방법과 그 다음 멀리 있는 원경을 그리는 소나무 방법이 다르다는 것, 이걸 알아야 산수화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는 근경소나무를 어느 위치는 그렇죠 중경을 요 정도면 내가 좀 원경을 갖다 놔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정을 나겠죠. 그죠?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새 여러분도 산수화의 매력에 빠질 겁니다. 산수화는 매력이 뭐냐면요, 아시죠? 사람이 지치고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산으로 가고 싶죠. 왜 그렇죠? 그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녹색갈증이라고 하는 녹색 숲에서 진화를 해서 인체 내 DNA 속에 자기도 모르게 숲에 대한 이 초록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록갈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그런 걸 보면 숲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자연으로 가거나 이러고 싶어서 산수화가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사람의 인품과도 관련이 있고요. 야,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산수화가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소나무를 통한 근경, 중경, 원경 그리는 법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